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소정 국악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재미있게 국악 수업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들을 준비 되셨죠? 네,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남도 민요의 하나인 강강술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강강술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강강술래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남도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남도 민요의 대표적인 식임새들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강강술래 노래를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강강술래의 경우 긴 자진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긴 자진의 형식이 과연 어떠한 형식이고 이러한 곡들에는 어떠한 곡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진몰이 장단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중중몰이에 이어서 두 번째 자진몰이 장단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강강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강강술래란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에 전래되어 오는 부녀자들의 민속놀이를 말합니다. 수성날 밤에 부녀자들이 손과 손을 잡고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원물을 추는 놀이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강술래는 원을 그리면서 도는 춤인데요. 이때 원은 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돕니다. 추석날 밤에 주로 연행이 됐지만 요즘에는 정월 대보름이나 설이나 단오날에도 연행이 되곤 합니다. 예전에는 농촌의 여성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밤에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놀이를 통해 잠깐이나마 여성들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은 강강술래가 꼭 전라남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요즘에는 공연이나 축제 현장에서도 이 강강술래가 많이 연행되곤 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강강술래에 꼭 한번 참여해서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이 놀이를 직접 체험보시기 바랍니다. 강강술래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임진왜란과 연관된 설이 있습니다. 즉,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침략해오는 외적에게 우리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만들어진 놀이라는 것인데요. 그 계략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여인들에게 남자 옷을 입혀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옥매산을 돌게 하여 병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옥매산 강강술래에는 젊은 여인부터 나이 많은 할머니, 그리고 여러분 또래 친구들까지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에 의해 용병술로 활용된 강강술래는 결국 나라를 구하는 데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강강술래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적군을 격퇴했던 해남, 진도, 완도를 비롯하여 무안, 영광 등 전라도 서남 해안 지방에서 여성들의 놀이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음력 8월 15일 추석날 밤에만 즐기던 강강술래는 2, 3일씩 지속이 되었고요. 젊은 처녀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여인들과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진왜란 연관설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설은 바로 고대의 제사의식과 연관돼 있다는 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이런 고대의 제사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또 만월제에서 나온 놀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또 마한 때부터 내려오는 달맞이와 수학 의례의 농경적인 집단 가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쌀농사 문화에서 유래하는 중요한 전래 풍습이라는 점에서 이 강강술래의 고대 제사의식 연관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학설을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어떠한 학설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과서에는 주로 임진왜란 연관설이 실려 있습니다. 자, 강강술래의 유래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설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강강술래는 대표적인 남도 민요에 속하는 곡인데요. 강강술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남도 민요의 음악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남도 민요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민요는 전라도와 충청도 이남 일부 지역의 민요를 말합니다. 꺾는 소리,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가 음악적인 특징이고요. 대표적인 민요로는 육자배기, 강강술래, 진도아리랑, 세타령 등이 있습니다. 남도 민요는 다른 말로 육자배기 토리라고도 했는데 남도 민요의 대표적인 민요인 육자배기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자배기 토리는 미, 라, 도시의 세 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음은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의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는 남도 민요의 식임새입니다. 자, 우리 미는 어떤 소리였죠? 네, 떠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떨어준다고 했어요? 얇게 떠나요? 굵게 떠나요? 아니면 뭐 서도민요처럼 탈탈거리는 느낌으로 떠나요? 네, 바로 이 남도민요 식임새 중 떠는 소리는 굵게 떨어지는 소리예요. 미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라는 평평하게 평으로 내는 소리입니다. 라 라 그다음에 도에서 시로 꺾어주는 소리. 요거는 선생님이 꺾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토시 토시 띠 띠 띠. 그래서 남도민요의 식임새는 미라 토시 미라 토시 띠띠 꺾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집에서 직접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 세 가지 다 따라해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 떨고 계시나요? 그다음에 라 평평하게 그다음에 토시 띠띠 꺾는 소리도 한번 직접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도 민요의 식임새 세 가지 직접 집에서 선생님과 함께 표현해 보세요. 이제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강강술래 노래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직접 배우실 때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집에서도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꼭 같이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강강술래님 대표적인 매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인데요. 매기는 소리는 몇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가요? 한 사람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한 사람의 창자가 부르는 부분을 매기는 소리라고 하고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가사와 동일한 멜로디를 노래하는 것을 받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강술래는 한 사람의 창자가 매기면 여러 사람이 받는 매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강술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점점 노래가 빨라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기는 소리를 하는 창자가 속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느리게 시작하는 느린 강강술래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마디씩 갈 거예요. 한 마디씩 선생님 노래를 듣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시작해 볼까요? 자, 장단은 중중머리 장단입니다. 강강술래. 자, 여기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남도 민요의 식임새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미는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 술래 평으로 내는 소리. 이해하셨나요? 떠는 소리, 평으로 내는 소리, 꺾는 소리를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술래 강술래. 요게 후렴법인데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따라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줄,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전라도 우수영은 우수수 꺾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그 다음 강술래의 우리 창군 군띠 꺾어주셔야 돼요. 우리 창군 대첩지라. 강술래의 2절 할게요. 장군의 높은 공은 강술래 따라하세요. 천추만태 빛날세라. 강술래. 자, 여러분 느린 강강술래 배워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따라하실 만하세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하고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매기는 소리를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소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집에서 강술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선생님이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술래 여러분 하셔야 돼요. 강술래 전라도 수영은 우리 창군 대첩지라. 장군의 높은 공은 천추만태 빛날세라.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른 강강술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잦은 강강술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느린 강강술래는 중중몰이 장단이었지만 잦은 강강술래는 잦은 몰이 장단의 빠른 곡입니다. 자, 그러면 매기는 소리부터 가볼게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아까보다 확실히 템포가 빨라진 거 여러분 느끼시겠죠? 다시 가보겠습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뛰어보세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높은 마당이 짚어나지고 강강술래 짚은 마당이 높아나지게 강강술래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날맞이 놀면. 네, 잘하셨습니다. 자, 잦은 강강술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늦은 강강술래에 비해서는 조금 더 경쾌하고 여러분 좀 거뜬거뜬하게 쉽게 부르실 수 있는 노래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술래 강강술래 뛰어보세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높은 마당 짚어지고 강강술래 짚은 마당이 높아나지게 강강술래 욱신욱신 뛰어나보세 강강술래 날이 좋다고 날맞이 놀면 강강술래. 자,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더 신나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이런 강강술래 춤이 연상이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강강술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근데 이 외에도 긴 자진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긴 자진 형식이란 느린 곡, 긴 곡이라고도 하죠. 빠른 곡, 자진이라고 합니다. 즉 느린 곡과 빠른 곡이 짝을 이루어서 노래하는 형식을 긴 자진 형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놨는데 육자배기도 처음엔 느리게 시작하는 긴 육자배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장단이 빨라지는 잦은 육자배기가 나오게 됩니다. 농부가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느리게 시작하는 긴 농부가로 시작해서 점차 또 빨라지는 잦은 농부가가 뒤이어서 나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뱃노래도 처음에는 긴 뱃노래로 느리게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잦은 뱃노래로 노래가 점차 빨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방아타령도 마찬가지로 긴 방아타령으로 처음엔 느리게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잦은 방아타령으로 노래가 빠르게 변하게 됩니다. 보통 앞에 이 느린 곡을 나타내는 긴이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강강술래에서 어떻게 이렇게 긴 잦은 형식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에서는 보통 한배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한배는 전통 음악에서 음악의 속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원래 한배라는 용어는요, 활을 쏠 때 활시에서 벗어난 화살이 관역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전통 음악에서는 음악의 속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한배가 길다 하면 곡의 속도가 느리다는 뜻이고요. 한 배가 짧다 그러면 곡의 속도가 빠른 곡이라는 뜻입니다. 긴 자지는 한 배가 변화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강강술래는 처음엔 중중몰이 장단으로 느리게 시작했다가 잦은몰이 장단으로 빠르게 한 배가 변화하는 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후렴부분만 불러보면서 강강술래와 잦은 강강술래의 한배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중머리 장단부터 잦은 머리 장단까지 쭉 이어서 선생님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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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배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처음 긴 강강술래에서는 한 배가 길게 가다가 잦은 강강술래에서는 한 배가 짧아지죠. 이렇게 느리게 불렀다가 빠른 곡을 뒤이어서 붙여서 부르는 것을 우리는 무슨 형식이라고 한다고요? 네, 긴 잦은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강강술래를 통해서 긴 잦은 형식 이해하셨나요? 네, 긴 잦은 형식과 한배라는 용어는 굉장히 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진몰이 장단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을까 봐 장단의 부호와 구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단은 각각의 부호들이 있고 거기에 맞는 구음과 연주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그란 원 안에 가운데 막대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읽어요? 구음으로? 덩이라고 읽습니다. 덩이라고 읽고 연주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양손을 함께 사용합니다. 궁편과 채편을 같이 연주하는 걸 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란 원을 우리는 쿵이라고 읽고요. 왼손, 궁편만 왼손으로 연주하는 것을 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로 된 막대기 비슷한 모양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구음으로는 덕이라고 읽고요. 오른손, 채편, 오른손으로 채를 잡고 채편을 연주하는 것을 바로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구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부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덩, 쿵, 덕입니다. 자, 그러면 자진몰이 장단을 같이 해볼 건데요. 손으로 먼저 연주하기 전에 구음으로 충분히 장단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자진몰이 장단을 구음으로 먼저 선생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 궁, 궁, 덕, 궁. 자, 여러분들 꼭 따라 하셔야 돼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덩, 궁, 궁, 덕, 궁. 근데 어디에 액센트가 가나요? 덕, 쿵, 덕쿵 할 때 덕에 액센트가 갑니다. 다시 시작. 덩, 쿵, 쿵, 덕쿵. 그쵸? 덩, 쿵, 쿵, 덕쿵.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양손, 왼손, 왼, 오왼, 양, 왼, 왼, 오왼. 요겁니다. 한번 연주해 볼까요, 같이? 자, 손장단으로 여러분 뭐 책상이나 무릎 장단 치시면서 꼭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덩, 쿵, 쿵, 덕, 쿵. 양손, 왼손, 왼, 오왼. 덩, 쿵, 쿵, 덕, 쿵. 양손, 왼손, 왼, 오왼. 덩, 쿵, 쿵, 덕, 쿵. 강강술래 강강술래 요거를 빨리 하면 강강술래 강강술래 요거의 한 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으신 대로 조절을 하셔서 부르시면 됩니다. 자, 자진몰이 장단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쉽게 연주하실 수 있는 장단입니다. 꼭 반드시 무릎 장단이나 책상을 이용해서 스스로 직접 연주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을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네스코는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 중에서도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들이 있는데 과연 국악과 관련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배웠던 판소리는요, 2003년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강강술래는 2009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악 관련 여러 가지 유산들은 총 11개가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총 11개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등재가 된 것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으로 2001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판소리가 2003년에 등재가 되었고요. 강릉 단오제가 2005년도에, 그리고 남사당 놀이가 2009년도에 같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꽤 많은 국악 관련 장르들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요. 남사당 놀이를 비롯해서 오늘 배운 강강술래, 그리고 처용무, 그리고 불교 제의식 중에 하나인 영산제, 그리고 제주 칠머리당 영등꽃 등이 모두 다 2009년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가곡이 등재가 되었고요. 2012년에는 아리랑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4년에 농악이 마지막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국악 관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들은 총 11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러한 국악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보호받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국악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과 강강술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직까지는 온라인상으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노래를 따라하는 게 많이 어색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마음은 저 멀리 보내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 부른다는 생각으로 한마디 한마디 부르시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도 민요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잘 부르실 수 있을 날이 오리라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민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